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화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 점검하고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실수가 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부분 되어 있으니까 루트 안 부분들이 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달라 이런 뜻인데, 자 이게 이제 또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의 부분 또 0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이론을 좀 결합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좀 충족시켜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2차식이 항상 또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a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3a 제곱 처리되겠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작다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1, 3에 1, 1에 인수분해를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해서 답을 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에 좀 점검해 드린 부분, 루트한 부분들 0보다 커야 되는 부분, 분모가 0 되면 안 되는 부분 결합시켜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는 절차, 그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좀 인지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3개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베타 값이 좀 더 큰데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시카나가 뭐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해서 그럼 이제 좀 개수를 좀 따져야 되니까 0, 1, 2, 3, 0, 1, 2, 3 이렇게 좀 써가면서 할까요? 그러면 4 이렇게 표시해서 쭉 범위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표시를 좀 해가야 되는데, 자연수 개수가 3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제 경우를 좀 더 나눠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범위 표시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양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 0부터 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알파 정도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수가 하나, 둘, 3개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베타 정도 해서 이런 모양 형태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알파 값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더 작아더라도 뭐 상관이 없죠. 자, 대신 베타 값은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분에서 0, 1, 2 이렇게 이제 3개가 답이 돼야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3보다 작다 해서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요, 모양이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다. 3개 되는 모양이 이제 알파 값이 여기 들어가서 더 가면 안 되죠. 지금 3개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 모양은 이렇게 이제 베타를 잡아놓겠고, 즉 알파 값이 어떻게 될까요? 0이 안 들어가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모양이 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베타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숫자가 1, 2, 3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이제 더 커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틀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부분에 이제 최소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는 좀 작아야 되겠고, 위쪽에서 제일 작을 때는 2가 되겠고, 그러면 알파는 또 제일 커야 되는 거니까 0 이렇게 처리되겠고, 아래쪽 부분을 구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때는 또 3 되겠고, 커야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차이 부분들은 항상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그냥 한 방에 딱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온 결과들을 좀 해석해야 되는 절차가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도록 복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기 위한 A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질문 던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점과 직선 거리, 이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 돼 있고 직선 돼 있는데, 자, 이제 이 거리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중심에서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하고 중심좌표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자 루트 2분의 0, 0 대입하니까 a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군요. 4 마이너스 a 제곱의 루트 씌운 이 부분보다 작거나 같아져야만 만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기본적인 a 4 마이너스 a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은 먼저 기본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곱하기 해서 전개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이제 접할 때 부분 구하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2배의 4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이항을 좀 시켜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4a 되겠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1, 3에다가 이게 2가 처리되면 6에다가 또 2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으시고 2보다 작거나 같으십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기본 범위하고 뭐 결합시켜가면 되는 거니까 뭐 큰 무리 없이 답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시고요. 2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반지름이 있으니까 2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좀 큰일 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럴싸하게 좀 문제풀이가 좀 잘 된 것 같으니까 기분은 좀 업그레이드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문제치고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쓰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다풀이하는 부분들 잘 체크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반지름 이런 또 기본 패턴들 좀 있게 되게 되면 그와 유사한 답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4번입니다. 원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원위의 점 xy겠군요. 자, 주어진 값을 k라고 했을 때 k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고 그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라는 취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x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유리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주어진 값을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사실 우리가 잘 모르면 는 k하고 무슨 뜻인가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는데 값을 k라고 했으니까 약간의 좀 힌트가 좀 제공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y 마이너스 1은 이꼴 k의 x 플러스 2 이렇게 좀 써보게 되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마이너스 2, 1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 이렇게 좀 해석이 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선 방정식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공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형태의 표현이 좀 나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해석이 되가는 거죠. 자, 이제 대략 또 의미 좀 해석을 하려고 원을 좀 그려가지면 1, 대략 2 해서 원 좀 4 그려가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은 또 이제 마이너스 2, 1 대략 표시해서 직선을 좀 그려가는 건데, 자, 문제 자체가 x, y가 이제 원을 만족한다는 얘기, 원하고 이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만날 때. 이제 기울기가 k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접한 걸 그린 겁니다. 물론 이제 사이에 그려가면 쭉 그려가면 되는데 최대 최소가 되는 것은 기울기가 최대 최소가 될 때는 언제다? 접할 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의미 좀 전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를 좀 풀어가는 건데, 저 그렇다면 점과 직선 거리 요거를 이용하는 풀이법이 이제 가장 좀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직선 방정식을 kx-y, 그 다음에 이 k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놓겠고, 중심좌표가 1,2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를 싹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k 제곱 플러스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k에 3k 마이너스 1 절대값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반지름이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양변을 좀 제곱해서 풀게 되면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3에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좀 돼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정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좀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의 형태인데요. 뭐 최대 최소를 구해야 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부등식 안 하고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3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런 형태를 이제 풀어가서 근을 구해간 부분들이 바로 이제 최대 최소가 될 건데 인수분해가 좀 안 되는 거군요. 그래도 다행히 각각 근들은 뭐 이렇게 이제 합을 구해가는 거니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의 합은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우, 막바지까지 뭐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순간 살짝 좀 당황하는 그런 요소를 좀 만들어 놓네요. 자, 좀 까탈스럽게 좀 출제가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들 좀 다시 살펴보면요. 자, 원을 만족한다. 뭐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무난한데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라. 유리식 형태에 대해서 좀 사실 좀 낯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울기 K 값을 어떻게 하면 최대 최소가 될까? 접하게 그려갔을 때 기울기가 이제 가장 커지고 가장 적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과 직선과의 관계 문제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풀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좀 풀어가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막바지 살짝 인수분해 안 되고 뭐 근의 공식 넣어야 되는 형태라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부분 보게 되면 이제 두 근의 합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니까 또 좀 그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무엇을 풀어가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기 바랍니다. 5번 이어집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개의 소프트 경기장과 한 개의 야구장을 건설하려고 건설하고 각 경기장에 또 산책로를 또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소프트볼 경기장의 넓이는 같다 되어 있고요. 야구장 넓이의 합은 150이고 도로 길이는 8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변 길이를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야구장의 넓이를 구하라. 야구장이 주가 되는 거군요. 뭐 그럼 X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프트볼 경기장도 변 길이를 놔야 되니까 뭐 하나 좀 이렇게 놓을까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넓이의 합 그러면 이제 X 제곱에다가 Y 제곱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게 이제 150이다. 간단한 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요 도로 길이 합이다. 그러면 이제 둘레 길이니까 4x. 아하, 그럼 4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x 플러스 2y가 되겠죠. y는 두 개 되니까 그냥 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관계식 1차, 2차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2차 연립방정식 중에서 가장 기본인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이제 좀 그 다음 산수를 좀 해야 되죠. 1차를 2차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20-2y 대입해서 제곱하겠고 더하기 2y 제곱해주면 이제 150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4y 제곱 6y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80이 되나요? 80y 되겠고 그 다음에는 400 이것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한 번 더 써야 되잖아요. 더 쓰는 김에 좀 약분까지 할까요? 뭐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은 250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분하게 돼서 3y 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40y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된 것 같습니다. 1, 3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40을 만듭니까? 5, 2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그럼 이제 15에다가 25 이렇게 합치는 거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y값은 5하고 y값은 3분의 2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야구장의 넓이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야구장의 넓이가 좀 더 커야 되는 걸까? x값이 좀 더 커야 되는 그런 형태. 자, 그런데 지금 더하기 해주면 x 플러스 2y가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y값이 3분의 25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 20 마이너스 3분의 50 이렇게 처리가 되면 3분의 10 x가 이렇게 되니까 y값이 더 커지죠. 이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y값이 5가 되겠고 y값이 5란 이야기는 x값이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야구장의 넓이는 그러면 이제 제곱이니까 당연히 100 이렇게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식을 세워가는 절차만 조금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넓이에 대한 정보, 둘레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되어 있으니까 메모를 좀 해주면 되겠고, 자, 1차, 2차 나와 있다면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는 것이 열방 정식에 대한 풀이다. 라고 해서 뭐 정상적인 풀이 진행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좀 평상시에 보지 않았던 그림이 나왔다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정사각형 넓이 형태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1,0 이런 점들이군요. A점, B점, C점 알겠습니다. 가로 각각 길이가 1인 점들 D점만 A, 해서 특이한 곳에 딱 갖다 놨습니다. 자,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Y축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뚝 잘라가지고 그럼 좌우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좌측 넓이는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죠? 좌측 넓이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다리 넓이가 되겠고 우측 넓이는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되는 그런 형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AD 직선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AD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좌표를 좀 알아야 이제 길이를 알아서 표시가 되는 거니까 AD 직선 방정식을 좀 우리가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기울기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x가 a 플러스 1 변해 있고 y가 a 변해 있고 좌표는 x 플러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0을 지는다 해주면 직선의 방식을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y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좌표가 a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해서 좀 좌표가 좀 깔끔하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좌측 사다리 넓이부터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처리해주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좌표에서부터 C까지 거리니까 1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윗변 길이 AB 길이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높이는 또 1이니까 1을 쓴다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y 절편에부터 c까지 길이를 밑변 길이로 처리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a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이렇게 좀 d점이니까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은 좀 소거해 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을 a 플러스 1분의로 이제 통분하게 되게 되면 a는 있고요. 그다음에 2 된 부분은 2배 a 플러스 1에서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a 플러스 1 처리가 되게 되면 이곳이 분자 계산에서 2a 플러스 1 처리되는데 이곳에 이제 a를 또 곱하기 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약분해서 소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자, 이곳이 2에다가 3a 플러스 2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a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는 좀 식정리가 좀 됐습니까? 자, 2a 제곱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해서 깔끔하게 좀 2차식이 얻어져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a는 깔끔하지가 않네요. 그죠? 자, 이제 인수분해가 좀 안 되니까 우리는 뭐 a 값을 뭐 근위 공식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좀 양수 쪽이니까 플러스 쪽이 되겠죠? b 제곱 해주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ac 해주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a 값이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조금 연산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아이디어적으로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직선의 방식 당연히 좀 구해서 좌표를 좀 y좌표를 구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 밑변 길이를 좀 교묘하게 좀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밑변, 아랫변, 윗변, 그 다음에 높이 처리해서 사다리, 그 다음에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 그 다음에 뭐 관계식이 좀 완성돼 가지고 이제 값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6번 마무리합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쭉 주어져 있습니다. 1차 주어진 거죠. 근데 이제 뭐 k가 들어가니까 좀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배의 x-4k 되겠고 그거는 갖다 3배의 3x-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 됐죠. 자, 9x, 2x 돼 있으니까 7x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곳 해주면은 이거부터 전개할까요? 마이너스 8k 처리가 되겠고 12를 좀 이항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값은 7분의 마이너스 8k 플러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고요. 자, 우측은 또 그러면 10을 곱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5배에다가 3x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x 그러면은 10을 곱하였으니까 10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에다가 17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0을 이항시켜서 10k 플러스 20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 값은 또 17분의 10k 플러스 20보다 작다 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뭐 동시에 만족하는 법이니까 그럼 뭐 그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만족하는 양의적 수는 2개, 음의적 수는 1개다 이런 얘기가 더 있습니다. 범위 표시를 좀 했는데
이렇게 좀 범위 표시가 돼야 되는데 0을 중심으로 해서 양의 정수는 두 개다라는 얘기는 1, 2가 이렇게 좀 돼야 되겠고 음의 정수는 이제 뭐 마이너스 1 부분 이렇게 좀 들어가라 이런 형태가 문제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느 쪽을 처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뭐 오른쪽 걸 가지고 할까요? 17분의 10k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데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숫자니까 이 주어진 숫자는 어떻게 되죠? 2보다는 이 숫자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 이제 1, 2가 들어가겠고 3이 되더라도 관련이 없겠죠. 3 이렇게 처리되더라도 만족하는 양의 정수는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좀 범위가 표시가 되겠고 그러면 10k 플러스 20이라는 숫자가 17을 곱하기 해주면은 여기가 34가 되겠고 37이 21에 5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k라는 숫자는 31 여기는 또 그럼 얼마예요? 1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k 값은 이거 뭐 그냥 1.4라고 쓰는 게 좋겠죠. 1.4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런 숫자들이니까 해당 사가 이제 2하고 3 두 개가 이제 현재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와, 그럼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좀 음수 쪽에 가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주어진 값 7분의 마이너스 8k 12, 7분의 마이너스 8k 플러스 12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요건 또 좀 이제 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1이 좀 포함되려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이 돼도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니까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을 좀 곱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호를 바꿔서 8k-12 처리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좀 마이너스를 곱하기 했으니까 부호까지도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7보다 크거나 같다 14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K를 값을 구하게 되면 8로 나누기 할 거고 더하기를 해주니까 얼마인가요? 1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또 얼마가 되죠? 8로 나누기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2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숫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 또 해당하는 숫자가 이게 28이 16이니까 2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2가 안 되는 거겠고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3이 해당 숫자가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냥 1차를 풀어가는 문제 계통 중에서 그냥 풀어서 이제 가볍게 이제 범위에서 이제 공통 부분 구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을 주어서 양수, 음수 조건들을 주어서 다시 한번 부등호 형태의 개념을 좀 만들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이게 범위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런 거니까 자,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실수 없이 잘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 곱으로 나타내줄 때 자,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교점을 또 구하고 교점 구하고 또 원점 지나는 직선 방식 구하고 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우선은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mx 플러스 ny 이런 형태 여기다 그럼 A, B를 좀 쓰면 안 되나요? 그럼 C 이런 형태가 또 C는 또 뒤에 또 쓰네요. 와, 이건 문자도 자연스럽게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럼 P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수직이라면 이쪽에 이제 x, y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nx-my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이런 이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주어진 문제의 뜻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3x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3x 이쪽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x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자, 문자의 특성상 마이너스 3y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y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 뜻이 좀 맞는지 좀 파악하려면 이렇게 xy에다가 마이너스 9xy니까 마이너스 8xy 되는 부분도 맞춰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3 되니까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p, q 이렇게 줘서 이제 상수항 파트를 좀 맞춰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x계수 보면 p, x계수가 이렇게 곱하기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곱하기 될 때 3q 이렇게 되게 되면 x계수 되는데 이 부분들은 9가 돼야 되겠고 y계수를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y 개수를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3p인가요? 마이너스 3p에다가 그 다음에 y 개수니까 y 되니까 q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들은 얼마다? 13이다. 이런 부분 또 처리해 가면 자 이제 좀 되는데 이게 또 좀 불편하네요. 또 3배 해서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배 그럼 어떻게 되죠? 9에다가 10q 처리가 되겠고 3배 해주니까 는 쓰는데 는이 왜 이렇습니까? 는 3배 27 처리되니까 30에 40 이렇게 처리되니까 q 값은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q 값이 4가 되니까 12 p는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셨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도 있었네요. b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곱하기 주면 되는 거니까 자 b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자 좀 알았고요. 이제 교점을 또 다시 구해야 되나요? 와 해야 될 일 많습니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하고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해서 또 교점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3배에서 더하기 10x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9 처리되니까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5에 5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x값 2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y값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해주면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교점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원점을 또 지나는 직선의 방식도 만들어야 되네요. 두 점과 원점 그러면 뭐 기울기 형태가 되는 거니까 y는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분의 3 그러니까 3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그러면 이제 3x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이런 모양이니까 알겠습니다. 문제에서 C, D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죠? B 마이너스 A 곱하기 C분의 D 여기 이제 기울기 형태니까 비례 형태로 좀 처리했군요.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B 마이너스 A B에서 A를 빼는 이런 B 빼는 건가요? 그럼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나요? 마이너스 9 되겠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C 이제 B 형태니까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부호가 또 바뀌고 약분해서 최종 계산 결과는 3이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만만치 않네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서로 수직인 직선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이 개념을 했을 때, 자, 요 틀 자체가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주어진 이제 3x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숫자가 좀 결정이 되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이제 나중에 상수항 포스트 부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전개했을 때 이제 미지수 AB도 찾아가는 그런 모양. 자, 그럴싸하게 좀 전개가 됐는데, 와, 거듭 강조하지만 맨 처음에 서로 수직인 관계의 이 모양 부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 부분들이 되어야 전체적인 문제의 뜻이 전달돼 가는 거니까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점검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x에 대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인데 식은 좀 상당히 겁주는 형태로 주어져 있군요. 열심히 범위를 구했습니다. 이를 만족해 가는 양수 a, b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기호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이제 기호를 이렇게 써가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범위 자체는요, b 플러스 가우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가우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문제처럼 그대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양변에 이제 똑같은 값들은 이제 더하기 처리해서 이제 결과들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가우스 a에다가 더하기 b 가우스 b 한 결과는 문제를 보니까 범위가 쭉 주어져 있으니까 27이다 되겠고, a 가우스 a에서 빼기 b 가우스 b 이건 좀 치환해서 했어야 되는데 7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식을 더하기 하겠고, 그러면 이제 34에다가 뭐 그러면은 얼마 되는 건가요? 2배 2로 좀 나누기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 17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가 좀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고, 그 다음에는 17돼 있으니까 B의 가우스 B 이런 결과는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다 해서 처음에 이제 문자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가우스 기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라는 값을 어떻게 할까요? P 플러스 알파, 물론 이제 P는 이제 뭐 정수 이렇게 좀 처리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P 플러스 알파에다가 P를 또 이제 곱하기 한 결과죠. 이 결과가 이제 17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풀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17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 완전 제곱수가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17이 되겠다. 물론 이제 뒤에 좀 더 더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그럼 뭘 찾아야 되죠? 완전 제곱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P 값은 당연히 4 이렇게 돼서 이제 16이 처리되는 거니까 4 알파는 이퀄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파 값이 이제 4분의 1 처리돼서 사실 P라는 숫자는 4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생겼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것은 그러면 뭐 Q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거의 뭐 똑같은 풀이가 되겠습니다. Q 곱하기 Q 플러스 베타의 결과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Q는 뭐 3이 되겠죠. 완전 제곱수 제일 가까운 거니까 9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3Q는 이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Q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 네, 것을 좀 알아보게 되면 P 값이라고 쓰면 안 되죠. P는 4 썼는데 와 이건 좀 제가 좀 조금 이제 정신이 없게 풀어나요. 이때는 Q 값이 뭡니까? 자, 이것은 이제 A 값에 해당하는 거겠죠? A 값 이렇게 처리된 거고, 여기 이제 B 값 이렇게 처리된 거죠. 자, 그럼 이제 3 더하기 3분의 1이다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무엇을 풀어내면 8A 더하기 6B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8에다가 4 더하기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6에다가 3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2에 더하기 2 처리되겠고 18에다가 더하기 2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4에다가 2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정답은 이제 54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이 가우스 기호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기호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숫자가 써져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범위 표시해서 딱 써가면 되겠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걸 이제 이항시켜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조금 계산식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더하기 한 부분들 오른쪽, 빼기 한 부분들 왼쪽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되죠? 자,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로 해서 쭉 이렇게 풀어갔을 때 2배 34에 17 나오게 됐고 17 나와서 이제 B 이렇게 나오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기호에 대해서 이제 뭐 두려움만 없으면 이제 풀어가는데 뭐 지장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살짝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니까 이제 정수 파트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나눠서 그럼 이제 가우스 기호가 이제 이렇게 가우스 A 값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P 이렇게 풀리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죠? 자, 이곳에서 이제 이 부분들 잘 처리해야 됩니다. 완전 제곱수 16을 좀 빼내서 이제 이렇게 해가는 부분 이제 하나만 좀 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지금 이 풀이한 이 과정 복습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시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 기호에 대해서 이제 겁먹는 이런 부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알파 베타 그렇다면 요 부분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이런 형태 근이 나오고 여긴 2분의 3의 이런 형태로 값이 나오는 거죠. 문자가 있어서 어느 곳이 큰지를 모르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을 구해달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결과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겠고요. 범위 표시를 이렇게 만족해주는 정수가 또 4개가 담겨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풀 때는 자, 그럼 무엇부터 구해야 되죠? 이제 어느 것이 큰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하고 2분의 3a 처리되는데 클 때 하고 거꾸로 2분의 3a 그 다음에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소거가 되는 거니까 a 값이 0, 5 이렇게 범위 되겠고 이때는 a 값이 0보다 작고 a 값이 5보다 클 때 이렇게 좀 크게 좀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사이에 이제 정수가 4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주 좀 재밌습니다. 이 주어진 값들 자체가 정수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주어 있다면 자, 정수하게 되게 되면 사실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차이 자체가 이게 좀 이제 정수가 4개가 된다면 숫자 차이는 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2분의, 즉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하고 2분의 3a 이런 부분들이 정수라는 이런 조건이 좀 깔리게 되게 되면 어찌 처리 되겠습니까? 자, 이제 값의 차이니까 2분의 3a에서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를 뺀 결과 자체는 3이 되겠고, 정수가 아니라면 그때는 좀 차이가 4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왜냐면 이제 차 자체는 이제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 자연수 자체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3이냐 4냐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2분의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이게 좀 부호가 좀 바뀌어야 되니까 5a-a 제곱 처리되는 부분들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이퀄 제로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2하고 3 이렇게 얻어지겠죠?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3은 좀 안 되겠습니다. 3 집어넣게 되게 되면 뭐 정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럼 a 값이 2다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 그 다음엔 차이를 또 구해간 거니까 차가 2분의 5a 마이너스 a 제곱 되는데 이 차이가 좀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 각각 이런 부분들이 정수가 아닐 때 풀이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8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은 판별식 d를 구해보면 25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니까 0보다 작아서 헉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이 없으니까 좌측에서는 지금 이제 2라는 근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수일 때 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좀 차이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죠? 부호가 완전히 바뀌겠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3 이렇게 처리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처리되겠고 와우 인수분해 스타일이 좀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고 a 값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값을 구하게 되면 a 값은 또 6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정수가 돼야 되는 스타일인 거죠. 정수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안 되겠죠. 짝수 형태가 돼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2분의 3a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수가 아닌 이런 조건, 물론 이제 2차도 있는데 이런 조건일 때는 뭘 해야 되죠? 차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의 이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4다. 이것도 풀어야 되죠.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했을 때 와우, 요거는 좀 근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쁜 근은 아니겠지만 자, 그럼 뭐 당연히 이제 루트 나온 거니까 뭐 정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답이 되겠고 자, 이곳에서는 또 알파 베타를 쓰면 안 되네요. 이곳에서는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5라는 정보를 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뭘 물어봤냐면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좀 풀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2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6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근이 두 개가 생기는데 합이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더하게 하게 되면 11에 13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이제 범위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풀이해야 되는 점이 조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인수분해에서 근 모양 형태로 해서 나중에 이제 범위 표시할 준비가 다 마쳤는데 알파 베타 되는데 자, 이제 여기 범위에서는 이제 베타 값이 큰 값인데 지금 누가 더 큰지 몰라서 클 때 이렇게 범위 나눠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자, 차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에 4개의 숫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값들이 정수일 경우와 그 다음에 그 값들이 정수가 아닐 때 그죠? 2분의 3a 이런 부분들이 정수가 아닐 때 이렇게 좀 둘로 좀 나눠서 풀이가 진행돼야 됩니다. 정수일 때는 정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이가 이렇게 4개 들어갈 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이가 얼마밖에 안 되죠?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얼마가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고 그런 풀이를 진행하는 거죠. 4가 될 때 하고 3이 될 때 이렇게 나눈 풀이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좀 쉬운 것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풀어서 또 모두 다 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풀어서 나온 값 중에서 정수가 되려면 또 조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헛근 나오는 것도 있고 와우, 이쪽도 하나 소거되고 이때는 또 이제 근들이 또 인수분해가 또 잘 안 돼서 두 근의 합 이런 형태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와,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다양한 형태들이 지금 모두 존재하는 뭐 인수분해 되는 거, 인수분해 되지 않아서 근과 관계 이용되는 거, 허근 갖는 거 등등. 자, 2차 방정식에서 풀어야 될 다양한 이론이 또 담겨 있는 뭐 그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조금 이제 범위 조건에 따라서 차곡차곡 나눠서 풀어가는 과정이 복잡한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0,6
18,014분의 C가 A, B, B, C를 만족시킨다. 이등변 삼각형요. 알겠습니다. 이쪽 좌표가 0,6 나와 있고 B점 좌표가 18,0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좌표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쭉 연결해서 중점들을 좀 잡아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수직 이등분 되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중점 좌표를 M이라고 해주면 M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절반 이렇게 처리되니까 9,3 되겠고. 그러면 이제 C점 좌표 알겠습니다. C점 좌표가 여기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선분 1대2로 내분하는 점들을 AC 이런 부분들을 AC 이런 부분들을 1대2 알겠습니다.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좌표를 PQ라고 또 주어져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삼각형 만든 거에 무게중심을 G라고 하겠다. CG 길이를 좀 이렇게 처리해 주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조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조사해야 될 항목들이 좀 몇 개 생기는데, 우리가 먼저 CM 길이를 좀 이렇게 구해 가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자, 원래는 이렇게 좀 2대1로 나눠진 거니까 원래 CM 길이에 얼마를 해주면은 될까요? 그럼 여기 또 교점도 좀 표시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2대1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2만큼 차지해 주겠고 그 다음 그곳에다가 또 다시 얼마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또 2대1이니까 또 3분의 2만큼 차지해 줘야겠죠.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CM기라든지 곱하기를 좀 해서 나온 결과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CG 길이가 돼야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길이가 나온 거니까 여기다가 9가 약분되는 거니까 그러면 CM 길이라는 것은 약분을 처리해주면 2루트 10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근데 이 부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문제에서 AB 이 직선 기울기 자체가 x가 18, y가 감소 6만큼 감소니까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CM 기울기 직선 기울기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죠?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10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B 자체가 1, 3의 루트 10 이런 개념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만큼 바뀌어 가야 되는 거니까 자, M 좌표가 9,3 돼 있다는 이야기는 C점 좌표라는 것은 두 칸씩 이동해 가는 거죠. 2에다가 2루트 이렇게 두 배 해서 이제 처리해 주면 되니까 6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루트 1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좌표 자체가 11,6도에서 9에서 C점 좌표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울기를 이용해서 C점 좌표 좀 편리하게 구했습니다. 나중에 좀 필요하죠, 여기. 좌표를 보니까 A, B라고 했을 때 나중에 A 베타 값을 구해진 거죠. 베타 값이 20이라고 구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 됐을 때 이번에 또 이제 삼각형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넓이들을 합해가라. 이 값을 저 베타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전체 삼각형 넓이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B 길이를 먼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루트에다가 6루트 10 이렇게 쳐야 됩니까? 3도 있고 9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 넓이가 좀 구해져 가는데 2분의 1에다가 지금 6루트 10이 밑변 길이가 되겠고 높이가 CM 길이니까 CM 길이가 2루트 10 아까 구해본 분이 있으니까 약분되니까 60 이렇게 처리되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우리가 ACG 넓이를 구해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넓이들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단은 삼각형 ACG 넓이를 구해가려면 일단은 삼각형 ACM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ACM 넓이에서부터 이제 처리를 해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ACM 넓이가 일단 2분의 1 삼각형 ABC 넓이에 얼마나만큼 차지해 가느냐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될 때 일단은 절반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 자체가 아까 이제 CG 길이 자체가 전체에 얼마를 차지하는 거죠? 9분의 4를 차지하는 겁니까? 그럼 넓이도 이제 9분의 4만큼 차지해야 되는 거니까 자 9분의 2 삼각형 넓이 AB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한쪽만 구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GBQ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요. GBQ 와우. 그러면 이제 이쪽 넓이를 또 이렇게 구해가야 되나요? 오, 알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GBQ 이렇게 좀 넓이를 구해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방금 구한 넓이, 그럼 그걸 그러니까 이제 9분의 2
곱하기 삼각형 ABC 이렇게 넓이를 구했는데 그 부분에 또 다시 일부분 차지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또 2대 1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아이고 넓이가 좀 커져서 표시해야 되네. 그러면 또 3분의 1만큼 차지해 주는 거죠.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27분의 2만큼의 삼각형 ABC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넓이를 좀 더 더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27분의 6 더하기 2 되겠고 삼각형 넓이가 이제 6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지금 요런 값을 이제 우리가 알파라고 처리해 줬는데 그럼 3약분 되게 되는 거죠. 그럼 3약분하게 되면 9분의 8 곱하기 20 이런 형태로 해서 알파 값이 얻어져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계산은 좀 이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좀 봤거든요.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구하라. 근데 베타 값이 20이니까 우리가 이제 베타분의 알파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20이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9분의 8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9분의 8, 됐죠. 1번의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와, 이 문제도 녹록치가 않네요. 자, 2점 주어져 있고요. C점 좌표가 이제 기뢰 같은 이런 곳에 처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직이등분선 이런 개념을 해서 좌표 개념을 조금 이제 처리해 주려고 미리 좀 기울기에다가 이런 것 좀 구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직선 기울기가 이제 3이다 이런 걸 구해놨고요. 문제 자체에서 이제 CM 기울기, 인정 M 값을 좀 구해놨는데 문제에서는 CG기를 가르쳐 줬는데 원래 이제 2대 1인 곳에 다시 무게중심에서 또 3분의 2에 3분의 2 찾아가는 그런 길이 형태를 좀 통해서 CM 길이를 좀 구해봤고 그럼 이제 기울기 3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좌표 구해갈 때 이런 개념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C점 좌표를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해간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처리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에 관련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넓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CG, 그 다음에 삼각형 GBQ 이 부분이 차지하는 넓이가 전체에 얼마만큼 되는지 다시 구하간 부분들의 또다시 3분의 1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넓이 부분 이용해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제법 까탈스러운 그런 이론들이 막 요소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효율적인 풀이법을 좀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번 풀이 시작합니다. 원 밖의 한 점에서 근 두 접점 있는 직선의 방정식. 오, 만만치 않은 게 나왔습니다. 자, 원이 있고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쫙 그었을 때 조금 접점들이 생겨가는데 그죠? 이 접점을 잇는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극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극선의 방정식을 공부하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식을 좀 기억하게 되면 이제 그 공식들을 쉽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직각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이 지금 A, B가 되겠고 중심 좌표가 0,0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쪽도 직각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냐면요. 이렇게 지름을 해서 이렇게 지나는 원 방정식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두 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 이제 공통연 이렇게 구해가면 극선의 방식 이렇게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식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은 자, 요거하고 요거 가지고 구하게 되면 이제 ax 플러스 by는 이퀄 25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이 극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을 5로 나누고 5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시 3을 또 곱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좀 15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5분의 ax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5분의 by 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5가 되겠고 이곳에 3을 곱하면 되죠. 5분의 3ax 5분의 3by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15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결과 자체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값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a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a 값은 5가 되는 건가요? 5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값은 또 b 값은 또 뭡니까? 3분의 그러면 이제 얼마죠? 5, 4, 20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좌표, b 좌표가 좀 구해놨습니다. 자, 끝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가 또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4,3에다 원이 그은 접선을 걸 때 접선 사이 거리 이번에 아예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른 모양을 좀 볼까요? 자, 원이 돼 있고 원 밖에 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접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지금 원방식도 이번에 좀 정리도 안 돼 있군요. 정리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 1 이렇게 나오겠고, 정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양 시킨 거에다가 4, 1 이렇게 좀 또 생기는 거니까 25니까 반지름은 5 이렇게 좀 얻어지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밖에서 그은 점 좌표 자체는 4,3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하게 되면 이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제곱 그럼 36에다가 2제곱에서 4 이렇게 되면 루트 4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곳에서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40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루트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이렇게 수선을 발해서 h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삼각형 넓이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 곱하기 루트 15 계산 결과는 루트 40 h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h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d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길이 이제 2배가 되면 되니까 2h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되죠. 자, 그렇게 되면 2배의 h라는 부분들이 루트 40분의 5 루트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d값 얻어지는데 여기가 4 곱하기 4니까 이제 약분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루트 10이 되겠고 됐습니까? 5로 또 약분해주니까 루트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모양 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라겠습니까? a, b, d를 곱하기 하라, a, b, d를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값은 5, 3분의 20, 5, 3분의 20 나왔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곱하게 되니까 유리화를 처리해서 2분의 5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약분해서 10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3분의 25, 25죠? 25에 250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250 루트 6. 자, 2번에 답이 되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극선 형태가 좀 나온 그런 문제 모양인데, 자, 제가 이제 극선 만드는 방법도 이제 살짝 좀 제시해 드렸는데, 자, A, B 있고, 이것에 이제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접점을 돼 있고, 접점을 지나는 식을 극선이라고 한다. 극선 공식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처리해서 계산 좀 이렇게 해줬는데, 혹시라도 유도 과정이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중심과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방정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 방정식하고 이렇게 공통현 방정식을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형태에서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부분이 문제에 일치를 좀 시켜가야 되니까 이제 15를 이렇게 매첩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결과 A값, B값을 구했고 이번에는 이제 길이 자체를 좀 구해갈 때 또 지금은 또 이제 방정식 자체가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공식 만들기가 좀 더 불편해서요. 아예 그럼 이제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가는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접선 길이 구해가는 부분들 좀 이용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형태를 좀 보여드렸으니까 그곳에서 삼각형 넓이를 통해서 h를 구하고 그 h의 2배 한 부분들이 우리가 구해가는 현 길이가 된다라고 해서 길이를 구해가는 그런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도 자, 원 파트 부분에서 이론 학습이 좀 제법 많이 진행되어 있어야 좀 효율적인 풀이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학습도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3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BC의 중점을 D라고 하고 각의 이등분선 만나는 점 E 조금 복잡해져 가는데요. 그럼 이제 뭐 매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축을 잡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2에다가 루트 3 이렇게 처리니까 A점 좌표가 2, 루트 3 주어져 있고요. B점 좌표가 마이너스 1,0, C점 좌표가 1,0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렇다면 이제 D점 좌표가 0,0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길이, 아주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자체가 2가 되거든요. 이 길이. 자, 그럼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ACB의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2라고 했던 여기는 쭉 그어서 만나는 점이 2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중점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뭐 각도 60도라는 것도 좀 보이는데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길이를 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AB 길이를 보게 되면 3제곱 9, 3에서 길이 자체가 어떻게 됐죠? 루트 12, 루트 3 이렇게 처리돼서 이 길이 자체가 이제 루트 3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CE 길이가 1이라는 부분들이 좀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CE하고 AD가 만나는 점 P라고 했는데, 와, 여기 그럼 이거 이렇게 그으면 이게 이제 만나는 점은 P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선이 중선이 되는 거죠. AD 이 선이 이제 이것도 중선 처리가 되겠고, 아까 그었던 CE 이것도 이제 중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중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점이 중요한 거,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이 이 문제 좀 관여되겠습니다. 그렇죠. 무게중심 문제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자, 무게중심이라는 말을 꼭꼭 숨겨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APE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다. APE, 와, 요 안쪽에 또 이등분선을 그었습니까? 각도 이렇게 이등분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고, 연장선 만나는 것을 Q, 아래쪽이 Q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요, APE의 넓이, PRE의 넓이, 잘못했습니다. PRE, 이쪽 넓이가 되는군요. 됐고, 그 다음에 PQC, 이쪽 넓이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넓이 B들을 이제 구해서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은 좀 엉망으로 그렸는데, 자, 삼각형 APE 넓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삼각형 좀 크게 PDC 이런 넓이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삼각형 무게중심이니까 중선 그어서 만나는 삼각형들이 있는 거니까 이 6개의 넓이들이 전부 다 같은 거니까 요기 넓이가 좀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좀 좋은 풀이가 없겠습니까? AD 길이를 쭉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4에다가 루트 7 되는데, 무게중심이니까 2대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대1 돼 있으니까 3분의 2 루트 7 길이가 되겠고, 이쪽 길이는 3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표시를 좀 잘못했는데요. 뭐 선들이 뭐 이렇게 다 지워집니까? 큰일 났습니다. 자, 3분의 루트 7 해서 이제 길이가 표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CE 길이가 1이었으니까 아래쪽 길이가 3분의 2겠고 위쪽 길이가 3분의 1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걸 왜 알아봤냐면요. 우리가 이제 각이등분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변 길이가 AB가 되면 밑에 길이도 A 대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밑에 지금 이쪽 변 길이들을 지금 구했으니까 PR하고 AR 이 길이 B들이 좀 얻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PER 이 넓이라는 것이 이제 S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걸 좀 더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2루트 7 플러스 1에 1을 차지해 주는 거죠. 삼각형 넓이는 그 다음에 APE 넓이가 되겠고 APE 이렇게 넓이가 되겠고 이만큼 차지해 준다. 그거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QC 넓이, 삼각형 PQC 넓이를 이제 S2라고 해서 구할 건데, 요거는 삼각형 PDC 넓이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2루트 7이라고 3분의니까 루트 7 플러스 2 중에서 이쪽 길이니까 이만큼 차지해 간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호.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이게 또 계산을 좀 더 해야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기 해서 2 루트 7 S1분의 S2를 구하라 이런 얘기 되면 2 루트 7 플러스 1분의 1분의 루트 7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APE 삼각형 PDC 해주는데 이 넓이가 이제 같기 때문에 숫자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루트 7 플러스 2분의 2배의 2 루트 7 플러스 1 처리 되겠고, 자, 유리화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유리화를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7에서 4 빼니까 3이 되겠고, 2에다가 2 루트 7 플러스 1에다가 루트 7 마이너스 2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배의 27이 14에다가 빼기 2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7에다가 이거 마이너스인데요. 그죠? 마이너스 3 루트 7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 자체가 여기는 이게 얼마? 10이니까 4 되는 건가요? 12 약분하면 3, 4, 12 되겠고, 그러면 8 루트 2 루트 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8 마이너스 2 루트 7 이런 형태가 되는군요. 됐죠?
자, 그랬을 때 AB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도 다시 더하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8 마이너스 2 루트 7이었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 6 해서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와, 또 만만치 않은 문제 또 하나가 또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삼각형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점 연결하고 각이등분선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이제 각이등분선 이 그 부분들이 와우, 이게 이제 중선 형태가 돼서 P가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좀 캐치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없다면 풀어가는데 상당히 이제 곤란해지겠고, 넓이 같은 경우도 이제 변기를 통해서 이 부분 같다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B 형태로 구해졌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운 그런 사실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통해서 연산을 좀 진행한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좌표 평면에 AB 사이에 범위가 좀 주어져 있고요. 이런 실수 AB에 대해서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지름이 A인 원. 중심좌표가 좀 바뀌었고 반지름이 B-A가 됐고 중심좌표 바뀌었고 반지름이 B인 원이 있습니다. 됐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와 C1이 만나는 점 중 2, 4분면의 점을 P라고 하고 P에서 C2에다가 접선을 또 그었습니다. L1은 X축에 평행하고 L2는 Q에서 접한다. 주어진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원을 좀 그려야 되겠고요. 쭉 축을 잡아서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원을 그렸고 중간에 마이너스 4분의 3x하고 만나는 점이 있으면 4분의 3이니까 여기 좀 P점 좌표를 좀 표시해 간다면 반지름이 길이가 좀 A였으니까 이게 지금 4대 3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분의 x좌표는 x가 4로 가니까 4a가 되겠고 y좌표는 5분의 3a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접선을 그어서 만난다. 접선들을 쭉 그는데 평행하다가 좀 보였고, 자, C2의 중심좌표는 B-A, B 값이 좀 가서 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됐고, 반지름이 또 중심좌표가 B고 B-A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요렇게 원을 좀 그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된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이게 이제 L1이 되겠고 L2를 또 이제 좀 이렇게 긋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까 이렇게 그은 거고, 그래서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접선 그러니까 뭐 직각 모양들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선의 발 좀 내리겠고, 뭐 좀 재밌는 모양이 얻어집니다. 여기 모양들이 이제 좀 이쁘게 나와서 요 삼각형이 또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요 선을 좀 살짝 한번 지우고 좀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직각 처리가 되어 있고, 그죠? 막곡지각 이런 형태에 있고, 높이가 좀 똑같습니다. 반지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를 보겠는데 높이가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 좀 구해야 되겠군요. 자, 그랬을 때 이제 C3라는 원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좌표가 이렇게 됐고 반지름 B면은 B-A가 되면 이런 좀 어딘가에 좀 중심좌표가 있겠군요. 그래서 원을 또 이제 큼지막하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지름이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큼지막하게, 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와, 그럼 여기가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와,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 조그만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B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런 것을 구해가는 절차. 그럼 여기 만나는 요 좌표도 필요하겠고, 섬세하게 계산할 요소들이 좀 보이는군요. 자,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에서 반지름 자체는 여기가 B-A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반지름이었고, 여기가 5분의 3a가 반지름이었으니까 5분의 3a는 이퀄 B-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5분의 8a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되죠? 혹시 정수로 풀리게 되게 되면은, 자, A 값은 5가 되고 B 값은 8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답 아닙니까? 자, 그러면 5, 25에서 2, 8이 16 빼니까 9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막 계산 절차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조금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요 삼각형 모양들을 좀 잘 처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5분의 4 하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 B점 잡혔으니까 요 길이하고, 그러면 요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5분의 4a 하고 5분의 B 값이니까 8a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길이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5분의 12a, 즉 PQ 길이 자체가 5분의 12a 이렇게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삼각형의 또 밑변 길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도형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런 길이를 좀 x 이렇게 한번 놓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PQ 길이 자체가 5분의 12 돼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두 개의 결과가, 지금 여기 부분이 또 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아래 길이는 5분의 12 x 마이너스 5분의 12 원래 a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이제 5분의 3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x 제곱은 5분의 3a의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아예 제곱을 하죠. 뭐 5분의 12a의 제곱에다가 빼기 2배의 5분의 12ax에다가 x제곱 처리가 되겠고, x제곱은 이제 소거가 되겠고, 이항을 지키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5분의 12ax 처리된 것은, 자, 이게 분모가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144에 9 이렇게 일단 쓰죠. 뭐 144 더하기 9 a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5 하나 약분되겠고, x 하나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도 약분되는 것 같습니다. 3, 42에다가 3, 42에다가 3, 8, 24에다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x는 여기가 이제 8 돼 있고 5 돼 있으니까 5, 8, 40분의 51a 이렇게 처리해주면 x 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b를 좀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b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걸 좀 만약에 이제 세타라고 해주면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빗변대 높이 b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분의, 그러니까 40분의 51a 처리가 되겠고, 5분의 3a 이런 형태가 되겠죠? a가 소거가 되겠고, 8 소거가 되고, 여기가 또 소거가 되는가요? 어떻게 됩니까? 3 얼마죠? 3일은 4, 3, 7, 2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게 얼마인가요? 17분의 8 이렇게 처리됩니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여기 이제 조그만 요 상가 요 길이를 구해가는 게 이제 관심사인데, 우선은 요 x 길이를 구했으니까 x 길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길이 됐으니까 여기 좌표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에서 x 좌표를 빼게 되면 이제 좌표가 나오는데, B 값이 5분의 8a였죠. 그 다음에 빼기 40분의 51a 이렇게 처리해주면 좌표가 나오겠고, 그 좌표가 얻어지면, 이 좌표가 얻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중심 좌표는 C3의 중심 좌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B-A 그러면 5분의 그럼 3a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3a에서 다시 지금 열심히 구했던 우리가 5분의 8a 마이너스 40분의 51a를 좀 빼주면 되는 거죠. 요거가 되면 이제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40분의 51에서 이게 좀 마이너스가 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a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40분의 5, 11a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 높이를 또 구해야 되니까 요거 삼각비를 또 곱해야 되죠. 40분의 11a에다가 17분의 8을 좀 곱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약분을 좀 할까요? 8, 5 이렇게 되겠으니까 5 곱하기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조그만 길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로 갑시다. 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아까 PQ 길이가 구해놨죠. 5분의 12a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 되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 구해놨습니다. 5 곱하기 17분의 11a 되겠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이제 여기 조그만 넓이를 구했으니까 또 반지름이 필요하죠.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되죠? 반지름은 이 삼각형이 반지름 B였나요? B 이렇게 됐으니까 B 값은 또 5분의 8a 해주면 되겠습니다. 5분의 8a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통분하려면 또 17을 또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 모양이 돼야 되겠고, 이 계산 결과는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죠? 17분의 880 이렇게 됐을 때, 알겠습니다. 여기 17 공통 튀어나오면서 여기 좀 약분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허허허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 처리가 되겠고, 혹시 6이 또 약분 될까요? 6일은 6에다가 6, 28이니까 6, 4, 24, 6, 7, 42 이렇게 되면 147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부분들도 계산해야 되겠네요. 17 곱하기 8 해주면 7, 8이 56에다가 8인 8, 130에다가 또 11을 좀 더하게 하니까 147이죠. 오호, 이게 또 약분됩니다.
와, 그럼 남는 부분이 뭐 남았습니까? 여기 5 나와서 25분의 a 제곱은 이꼴 1 처리되니까 와, a 값은 드디어 얼마가 됐죠? a 값이 5. 우와, 이거 맞습니다. a 값 5. 그럼 b 값이 8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겠고, 그럼 이제 9가 정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이게 뭡니까? 자, 풀이를 다 맞췄는데도 제가 좀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조금 살짝 좀 복잡한 거니까 복습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그런 형태인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원 좀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접한 단락에서 5분의 3하고 b-a에서 이제 관계식을 구해가는 부분들 우선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이제 PQ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좀 그러면서 이쪽 B 값하고 요쪽에 이제 5분의 3, 아니 5분의 4A 파트 부분하고 더하기해서 PQ 길이도 먼저 구해야 되겠고. 자, 접선 길이니까 PQ 길이가 같아지는 모양인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반지름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같은 거니까 이런 형태 두 삼각형이 이제 합동되는 이런 삼각형 부분에 있어서 X 길이를 좀 구해야 되죠. 요 빗변 길이를 좀 구했습니다. 빗변 길이를 열심히 해서 빗변 길이를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큰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여기 높이를 과정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B점에서 X를 빼서 요 좌표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고요. B점에서 X를 해서 이제 좌표를 나왔는데 이 좌표가 곧바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C3의 중심 좌표인 5분의 3에서 요 좌표를 빼야 이제 길이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 길이를 또 구하고 그 길이 구해간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삼각비 관계에 의해서 삼각비 관계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높이 형태를 좀 처리가 됐습니다. 그곳에 이제 B를 더하기 해서 최종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삼각형의 넓이 됐습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에서 산수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A 값을 구해가야 되겠다. 뭐 이런 뜻 형태로 풀이가 진행됐습니다. 자,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자를 좀 이용한 계산 부분들이니까 뭐 집중력 엄청나게 지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고요. 예, 지금 한 번 가지고 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렇다면 뭐 다시 듣기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문제들이 연속이네요. 힘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으쌰! 15번 이어집니다. 세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하고 내접원의 반지름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역시 좀 만만해 보이지 않는데요. 자, 일단 축을 잡아서 직선들을 좀 대략 좀 표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y는 그러면 1,1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쭉 그어진 것 같습니다. 됐죠? y는 마이너스 x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1, 1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y 절편은 1 돼 있고 됐습니까?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2분의 1 형태가 되는 걸 그려가면 되겠고 다음은 또 되겠습니까? y 절편 자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와, 이항시키는 거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기울기가 또 얼마 되죠? 기울기가 대신 2가 되가는 거니까 이렇게 요 중심을 좀 지나는 걸 그려야 되겠고 이렇게 좀 그려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2x-y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그렸고 요 부분들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그렸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면 교점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교점 자체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축에다가 뭐 아래식에 좀 위축에 2배 해서 빼주면 되겠죠? 2배 해서 빼기를 하게 되면 4x에 3x가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2배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 이항시켜서 6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2가 되겠고 x 값이 2가 된다라면은 y 값도 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뭐 아름답게 자, 그렇게 되면 좌표 길이도 좀 살펴봤을 때 1,0, 0,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이 길이도 뭐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4에다가 이제 그럼 여기도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2등변 삼각형이 되겠고 와, 그러면 이제 직각 이런 형태에서 그럼 내심의 중심 좌표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y는 이꼴 x 어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좌표를 좀 a, a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지금 내심의 좌표 a, b라고 했는데 a, a로 이렇게 바꿔가긴 했지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소홀한 건 아니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이제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그래도 좀 제일 낫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루트 2분의 AA를 대입해 주니까 2A-1 절대값 해주면, 자, 여기 직선 거리를 좀 구해간 것 같고요. 이쪽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5분의 AA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A-2로 해서 이제 절대값 이렇게 붙여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가 같아지는 그런 형태의 식이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또 이걸 또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네요. 5에다가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2배의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와, 근데 숫자가 왜 이렇게 커지죠? 20에다가 2니까 18a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사정없이 커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20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12a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5에다가 5 맞죠? 그 다음에 8 해주면 이 형식이면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무슨 a 값이 이거 인수분해 좀 안 되는 거 맞죠? 오, 뭐 이렇습니까? 뭐 이렇게 좀 영털이 같이, 야, 그래도 좀 3으로 좀 약분이 되니까 조금은 낫긴 하네요. 6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되는데, 뭐 a 값 자체가 계산이 좀 뭐 이렇습니까? 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이게 되겠죠? 1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쏘리입니다. 3, 40인데, 오, 어쩐지. 됐습니까? 그래, 됐죠? 오, 이거 좀, 여기까지 산수했는데, 여기서 비슷하면 다시 6분의 2에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6에다가 제곱하니까 10 이렇게 쳐야 되네요.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A 값이 나오는데 뭐 이렇습니까? 아, 참. 자, 이때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 거는가? A 더하기 B. 아, 또 R도 구해야 되네요. 오. 그럼 이제 일단 좀 풀이하죠. A 더하기 B 마이너스 R 루트 2 이렇게 구하라고 했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B점 좌표가 같으니까 2A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R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A 처리하게 되면 2배를 해주면 되니까 3분의 2 플러스 루트 1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R 루트 2다. 근데 이제 뭐 R 값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R이니까, 이곳에서 처리하면 또 낫네요, 조금. R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2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라는 얘기인가요? 빼기라는 얘기인가요? 와. 그러면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요. 이럴 수가. 여기가 2a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2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답이 1이네요. 와, 이런 어마어마한 결수가.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뭐 a 값, 뭐 계산이 좀 불편하고 투덜댔는데, 뭐 투덜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 부분들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r 값을 구해가니까, 여기서 해도 되는 거군요. 이렇게 처리해서,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구해야 될 이 부분들은 이제 곧바로 처리해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군요.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뭐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그죠? 자, 어쨌든 좀 계산을 통해서 또 나왔는데, 일단 도형적인 특색을 조금 이제 살펴가면 그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직선들을 좀 긋고, 그 다음에 뭐 긋고 그어서 교점들을 좀 이렇게 찾아놨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중심 좌표가 이렇게 y는 equal x 위에 있겠다. a, a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에서 이제 위치 관계 파악하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내심 좌표는 뭐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공식도 있는데, 루트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뭐 넓이 구해가기가 뭐 수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이 어쨌든 풀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부분들은 뭐 미처 예상을 못했고, 나중에 이제 풀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렇게 좀 미리 판단했다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전체적으로 또 약간 더 복잡한 그런 형태의 관계가 좀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힘을 내서 열심히 좀 복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좌표 벽면 위에서 세 점 ABC를 곡점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AC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평행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Q. 또 살짝 복잡해지네요. 대략 또 의미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를 대략 그려놓고요. 됐습니까? AC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렇게 되는데, 얼핏 보니까 AP하고 CP, 그러니까 P 값이 이쪽에 가깝게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P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
그어서 만나는 점을 Q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됐고요. P를 지나고 이번엔 BC의 평행선을 그어서 이게 만나는 점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자. 이걸 이제 R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또 Q를 지나고 AC의 평행선을 이렇게 만나는 점을 S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군요. 와우. 한참 길입니다. 자, 사다리꼴 PQRS, 안쪽에 이렇게 생기는 요 부분이군요. 요 넓이가 어떻게 좀 최대가 되겠느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 최대값 구해서, 이제 뭐 가우스 해가지고 좀 정수 형태로 답변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안쪽에 이제 사다리 넓이가 좀 구하기 좀 불편할 것 같고, 먼저 그러면 전체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삼각형 넓이 ABC를 이렇게 구해가야 되려면 좌표 3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좀 빨리 구해야 되겠죠? 자, 2분의 1에 0, 8, 마이너스 6, 0, 8,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0, 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계산 좀 시간 많이 걸리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 8, 48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0, 36, 6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곳이 100이 되겠고, 148 해서 이제 또 절대값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74 해서 일단 삼각형 넓이를 좀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삼각형 넓이를 좀 구해놨는데,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부분은 이 전체 삼각형 넓이 ABC가 아니라 요 지금 사다리가 넓이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일정하게 이제 평행선이 그어졌으니까 각각 삼각형이 닮으면 돼서 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들이 좀 구하기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분점이니까 T1-T 이런 개념을 처리하게 되면 이 닮은 비가 똑같이 처리되는 거니까 1-t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삼각형 PCQ 이 넓이라는 것은 전체 넓이의 1분의 t는 그러니까 이건 변기립이니까 이제 넓이는 제곱이 되는 거겠죠. t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또 여기 무슨 넓이죠? SBQ 이 넓이가 되면 또 전체 넓이의 1-t 이런 형태의 제곱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P 여기 넓이도 1-t의 제곱 형태. 요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깥쪽 넓이가 되겠고, 그럼 이제 전체에서 나중에 이걸 좀 빼주면 되겠죠. T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3T제곱이 되겠고요. -2T, -4T에다 1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사다리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요 넓이는 우리가 반대 부분 하니까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 t 값은 3분의 2 형태가 되겠습니다. 3분의 2를 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3분의 4에다가 3분의 8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최소 넓이가 된다는 것은 3분의 2 S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사다리 넓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S에서 3분의 2 S를 좀 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S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3분의 아까 넓이를 구해놨습니다. 7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가우스 기호를 또 했나요? 그렇습니까? 가우스 기호를 좀 해서 최종 답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6에다가 3, 4, 12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4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 이게 지금 이제 안쪽 사다리 넓이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 이 넓이를 이렇게 색칠해서 이제 이 넓이를 구해가는 게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죠. 자, 역시 느낌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큰 삼각형하고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이제 닮은 관계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좀 구하기 쉬운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넓이들을 구해갔을 때, 자, 전체가 1일 때 이곳에 차지하는 b가 이제 닮은 b가 이제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t 제곱 s다 이렇게. 그 다음 것들도 그 다음 것도 이렇게 이제 더하기 해서 삼각형 넓이 3개의 합 이런 형태로 표시한 부분 어떻습니까? 좀 하죠? 그럴싸하게 좀 설명한 이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이제 좌표 주어졌을 때 이렇게 좀 빨리 구해가는 방법. 이게 원래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학년이 높아져서 이제 벡터를 배우게 되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게 좀 좌표일 때는 아무래도 이런 걸 좀 써서 시간 절약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6번도 역시 살짝 까탈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두 점 AB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이고 선분 AB와 만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할 때 OP 길이가 최대가 되는 점 좌표 찾아야 되겠고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 좌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P의 연장선과 또 AB가 만나는 점을 또 다시 찾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A하고 D, A가 보였죠? 오, 여기에 A하고 이곳에 D. 아주 교묘하게 또 물어봤습니다. 좌표들을 좀 다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개념적으로 무엇을 구해가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직선하고 원하고 만나는 이제 중심의 좌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일단 뭐 직선의 방식부터 좀 먼저 구해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좌표가 여기가 이제 4,3 돼 있고 여기가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좌표가 3 변할 때 y좌표는 4가 변하겠고 그 다음에 x좌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직선의 방식이 되는 건가요?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x에다가 이것도 뭔가요?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7까지 이렇게 얻어졌습니까? 뭐 직선의 방식을 좀 살짝 좀 구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좌표가 주어져 있고 좌표가 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AB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심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접한다는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기울기에 수직되는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나와서 쭉 이렇게 이 길이 이제 1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1, 중심 좌표 이렇게 원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원되는 이런 부분들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 됐습니까? 요 점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데라면 이제 원을 좀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P점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거 좀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럴싸하게 좀 그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놓은 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평행한선 이렇게 그어갔을 때, 자 그랬을 때 O에서부터 P까지 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 가장 먼 데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갈 때 되겠습니다. 더 연장해서 갈 때, 그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 자 그렇다면 여기 좌표가 지금 이제 4,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4,3 가면서 반지름 1 더 가니까 그러면 여기 더 간 좌표 이 끝자락에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1이 되겠고 4대 3이니까 여기 5분의 4에다가 5분의 3만큼 더 간 이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좌표를 우리가 지금 P1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P1 좌표는 그러니까 지금 X좌표가 지금 원래 지금 4,3인데 여기다가 이제 5분의 4만큼 더 가야 되겠고 3에다가 이제 5분의 3만큼 더 간 이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요 값이 이제 A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A 값은 5분의 24 이렇게 돼서 이제 A 값을 구해놓는 모양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럼 또 그 다음에 이제 H라는 좌표를 열심히 좀 찾아가면 되겠죠. H라는 부분은 뭡니까? 길이가 일단 최소가 되는 점을 P2라고 하고 OP의 연장선하고 만나는 점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길이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젠가요? 그러면 요 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선을 좀 이렇게 그어야 되는 그런 형태죠. 아,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을 조금 너무 잘못 그려서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아닌데 지금 여기다 긋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모양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직선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요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3, y는 4분의 3,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물론 이제 만나는 점 이렇게 되는데 그 연장선, 여기가 이제 OPT인데 연장선에서 AB하고 만나죠. 요 점을 또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H를 찾으려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파트 부분하고 이 직선 방정식은 여기 돼 있죠.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분의 7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하고 우리가 좀 뭐가 되겠죠? 교점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에다가 12를 곱하기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와, 무슨 계산이 이렇습니까? 1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9x 처리가 되겠고 16x가 처리되겠고 12를 좀 곱하는 거예요. 그럼 4, 7이 마이너스 2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항시키니까 25x가 되겠고 2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x좌표 자체가 25분의 28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문제에서 요 좌표는 이제 C좌표를 열심히 구했는데 문제 필요한 건 또 D좌표인가요? 그럼 Y좌표를 또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25분의 28 이렇게 또 처리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4, 7이 28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5분의 3, 7이 21 이런 형태의 좌표가 D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계산이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D 값을 또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분의 24에다가 마이너스 25분의 21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5로 또 통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5를 곱하게 되니까 5, 4, 20에다가 5, 20, 그러니까 120에다가 21을 이렇게 처리해서 빼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25에서, 그럼 99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25분의 99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맨 처음에서 P점이 존재하는 자취에 해당하는 부분들, P점이 존재하는 자취에 해당하는 부분들 제가 이제 모양을 이렇게 좀 그려줬는데 요 모양들을 좀 이해해가는 부분들이 우선 좀 필요하겠습니다. 직선 자체에서 평행선 거서 1만큼 간 부분에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까지 이 부분을 좀 이해해가는 게 좀 필요하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P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최대가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가 될 때는 지금 이렇게 이제 수선 그어서 만나는 건데 지금 저 그림 모양은 좀 이상하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평행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P2가 되는 거겠죠. 근데 P2에 또 연장선 가서 AB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H가 이렇게 될까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좀 잘 알아야 되고요. 아래 그림은 뭐 A점 같이 그려져 가지고 그림이 좀 그렇죠 뭐. 됐습니까? 자, 꼼꼼하게 따져야 될 그런 요소들이 좀 존재하는 그런 문제니까 역시 집중력을 발휘해 가지고 복습들을 철저하게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림 안은 네 꼭지점으로 하고 접하는 원을 그린 것이다. 알겠습니다. 16에다가 8 이런 형태로요. 알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림 2는 A와 C가 만나도록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펼쳐서 생기는 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됐군요. 접은 이 그림 모양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됐고, 이때 PQ 길이를 구해서 그곳에다가 뭐 10배 하고 또 제곱도 해야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요? 이럴 때는 뭐 직사각형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좌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일단 풀이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원점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곳에다가 좌표를 잡으니까 뭐 16,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가 뭐 16,8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0,8 이렇게 가면 되겠고, 원의 중심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심 좌표는 여기가 여기 가운데 부분이 8이 돼 가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12,4 이렇게 형태로 좀 가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형태들을 좀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근데 이제 접었다 폈을 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양들이 좀 그래도 좀 비슷하게 그려져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정 가운데 선들이 있거든요. 8하고 이렇게 됐죠. 자, 이건 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접었다 폈을 때 지금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되고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선들이 좀 이렇게 돼서 이 부분 이제 직각이라는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재미난 그런 모양. 그러니까 여기 좌표 자체는 중심인 가운데 보니까 8,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죠? 그 다음 요 부분 이제 기울기 자체가 지금 16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 직선 기울기 자체는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Q를 포함한 PQ 직선식이라고 해도 되겠죠? PQ 직선식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배의 x-8 플러스 4 이런 형태, 2x-y 16에다가 28이 16이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제로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PQ 길이를 구할 때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는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4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는 부분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루트 5가 되겠고요. 24, 10이니까 12 되겠고, 12에서 또 4를 또 빼는 거죠. 1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8 이렇게 처리해두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중심에서부터 이거 P, Q 이렇게 됐을 때 이 거리를 구한 것이 루트 5분의 8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그 원의 반지름 길이는 뭐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6에서 5분의 64를 좀 이렇게 빼게 되는 형태니까 그럼 5분의 5 곱하기 16에서
4 곱하기 16을 이렇게 빼는 형태니까 5분의 16 이렇게 되는 길이가 나오겠고, 물론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럼 루트 5분의 여기는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PQ 길이는 이제 요 길이의 2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PQ 길이가 되겠습니다. 5분의 그럼 이제 8 이렇게 돼서 이제 PQ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뭐 K라고 한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10K제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10 곱하기 그래 루트 5인데 루트 5를 또 빠뜨렸네요. 와, 이건 뭐 이거 엉터리 같이. 그럼 5분의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약분해주면 이제 2가 또 남으니까 64의 2배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거니까 128에서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부분은 뭡니까? 라고 질문 던진다면 역시 접어서 요 부분, 접은 부분 여기 왔을 때 이제 펼치게 되게 되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접는 선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수직되는 이런 부분의 형태다. 이 그림 모양을 이해가는 부분들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접었다 폈으니까 요 길이 이렇게 같아지고 접는 선에 대해서 수직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좌표 개념이 좀 필요할 때 이제 요 중심 좌표가 이제 8,4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그럼 이제 원의 중심 좌표도 좀 이용해서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런 걸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 되셨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런 항목들이 골고루 좀 사용되어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접었다라고 했을 때 도형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풀이가 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화성고 시험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자, 원의 접선 중에서 서로 수직이 되는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자, 원은 주어져 있고요. 중심 좌표가 뭐 1, 마이너스 1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지름이 2인데 수직이 될 때는 사실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는 거라서 직각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원래 R 루트이니까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이 길이가 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런 점들이 쭉 모아져서 이렇게 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답을 좀 알고 있는 그런 모양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반지름만 2로 바뀌면 되니까 4 이런 형태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서술형에서 뭐 꽝이 되겠습니다. 뭐 힌트를 좀 이용하고 근데 힌트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는 이런 식들이 있다면 자, 이 답을 지금 어떻게 구해가야 좀 잘하는 건가요? 자, 방법은요. 방법 없습니다. 뭐. 자, 이제 이 P점 좌표를 우리가 이제 A, B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y는 m에다가 x-a 플러스 b 이런 형태. 뭐 정리를 또 좀 이쁘게 해야 되겠죠? mx-y 플러스 b-am 이퀄 제로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 좌표 1, 이곳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2가 처리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런 부분도 이용하라 이런 형태도 관여된 거고요. 됐습니까? 자, 2를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가 m이 되겠고 그러면 1-am에다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플러스니까 1 더하기 b 이런 형태의 절대값 결과가 루트 2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곱하기해서 열심히 또 전개를 해야 되는데 와, 전개까지 들어가게 되면 또 매우 복잡해지겠죠? 일단 그래도 뭐 열심히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1-a의 제곱에 m제곱 그 다음에 2배의 1-a 1 플러스 b의 m에다가 1 플러스 b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이것은 뭐 2배의 m제곱 플러스 1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와, 이 부분 또 좀 정리해야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a-1의 제곱 마이너스 2 m제곱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배의 1-a 더하기 1 플러스 이걸로 곱하기인데 자, 1 플러스 pm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b에 b를 먼저 쓸걸 제곱 마이너스 1 꼴체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을 만족해주는 이제 m 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접선 부분이 나오는데 서로 수직인 관계다라는 부분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리를 더 안 하고요. a-1의 제곱 빼기 2분의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a-1의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부분을 이항시켜도 이쪽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A, B의 자취 방정식 이런 형태를 구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A, B를 X, Y로 바꿔놓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이런 형태의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 자취 방정식 자체는 뭐 그 점을 A, B라고 했으면 A, B 이렇게 이제 답을 써도 무난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한 번 더 해가지고 X, Y로 좀 바꿔가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뭐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이용해서 표현하라 해서 그 과정을 좀 집어넣은 그런 풀이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9번 화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앞쪽에 이제 까탈스러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 시험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과연 이 학교 학생들은 몇 명이나 풀 수 있을까요? 자, 저라도 지금 이게 제한 시간 내에 풀이하는 거에 이제 버거운 그런 시험 문제였는데, 자, 복습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실력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시험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학습들 좀 잘 하길 바라면서 화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